민주당 상황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네, 예. 비공개 의원총회라서 기자들은 들어가서 출연하고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어제 그 의원총회가 열렸었는데 네, 대다수 의견은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구속영장 청구가 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거기에 대한 심의를 다음 주 24일 날 본회의에 그 보고가 보고가 되고 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27일 날 네, 이제 투표를 할 예정인데 대다수는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는 것이죠. 사실은 부당하다. 구속 영장 청구 자체가 네, 너무나 부당한 거죠. 왜냐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면은 음, 어떻습니까? 조건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조건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가 도망갈 염려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도주의 염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통상 많이 하고 네, 또 증거를 인멸할 증거인멸. 네, 할 가능성이 많을 때 하잖아요. 그런데 증거인멸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까? 뭐 오래전 이미 그 성남시장 할 당시 자료 그리고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미 수백 자료가 번에. 다 확보가 된 상태이고 네, 중대성으로 봐도 그런 것이고요. 음, 그리고 또 내용 면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어제 여론 자체가 네, 의총에서도 이것은 여론 선동형 음, 정치적 구속영장이다. 는 결론을 내렸죠, 사실은. 여론 그래서 선동형. 물론 본회의에서 투표할 때 네,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해도 문제 없겠다라고 결론이 아. 내려진 거죠. 네, 당론을 정할 필요도 없을 네, 네, 정도로 그렇죠. 압도적으로 네, 다 이제 부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네. 건데. 사실 제가 그 구속영장 청구된 거를 네, 173쪽을 그 보셨어요? 복사해서 다 어, 읽어봤어요. 밤을 네, 새워서 읽어봤어요. 그랬을 때 거기 정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구속영장이라고 할 요건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아요. 내 어, 보니까 구속영장 속의 용어들이 보면은 네, 시정농단, 내로남불, 어, 아시타비 이런 여론 선동령 여론 선동력. 용어들이 많아요. 네, 아예 구속영장 속에는 팩트 위주로 돼 있어야 아, 되는데 그렇죠. 뭐 시정농단을 했다느니 뭐 아시타비니 내로남불이니 음, 이런 단어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정치적인 주장을 많이 해요. 정치적인 주장의 대표적인 걸 제가 뽑아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께서 대의제와 지방자치제도의 위기를 초래했다. 어, 지방자치제도의 위기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방자치 권력을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 이런 건 음, 정치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제1야당의 대표이자 정치 권력자이기에 구속해야 한다. 이런 정치적인 그러게요.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정치적 구속영장이다. 음, 여론 선동형 정치적 구속영장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아마 여론몰이를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잖아요. 사실 음, 우리나라의 법의 원칙은 무죄 추정의 원칙, 증거주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요. 음, 불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 도주를 한다든가 뭐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든가 뭐 사안이 중대하다든가 이럴 때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원칙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네, 구속영장의 문제점도 지적을 해주셨고 네, 원칙도 제기를 네, 해주셨는데 아니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럼 당당하다면 그래서 네, 구속영장 봐도 뭐 네, 혐의가 없고 뭐 428억 그 내용도 네,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게 민주당 주장처럼 네, 국민의힘에서는 당당하게 가서 네, 영장 심사를 받아라 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죠. 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당하게 가는 것 자체도 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어,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말을 하고 비판도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어, 체포를 회기 중에는 못 하게 돼 있어요. 왜 음, 이것은
왜냐하면은 그동안 독재 정부라든가 네. 행정부가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불체포 특권, 그렇죠. 체포를 하려면은 해기내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음. 이러한 제도인 것이죠. 네. 그런데 마치 국회를 여는 뭐 방탄국회니 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 무너진다면은 그 국민 상권의 분리가 되지 않아서 어. 독재자가 나올 수가 있죠. 아. 네, 예. 독재를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 견제 예전에 장치. 뭐 박정희 정부라든가 네. 예전 과거 이승만 정부 할 것 없이 독재 정부에서 했던 사안들이 국회의원을 구속시키고 국회를 탄압하고 했잖아요. 네. 그럼 수시로 구속시키고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무서워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대표해서 못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권한을 상권 분립 차원에서 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미가 뭔지, 그러니까 네. 불체포 특권이라고 부르곤 있지만 네. 과연 그게 특권이 맞는지, 네. 어떻게 보면 국민의 대표로서 네. 독립적이고 그다음에 이 행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네. 사법부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권리일 수도 있는데 그건 국회의원 권리라기보다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국민의 권리다. 국민을 국민의 대표하는 대표니까. 사람이 그렇네요. 국회에 내보낸 거잖아요. 아하. 우리는 5,500만이 직접 다 정치할 수 없으니까 네네. 한 30만 단위로 한 명을 뽑아서 국회 가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줘라. 아하. 그리고 행정부를 견제해줘라. 네. 이렇게 한 제도입니다. 아. 그래서 국회의원에 대한 이 권리는 그 표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권리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어떠한 경우든 정부를 견제하고 네. 비판하고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그런 권리가 없으면은 조금만 말 잘못하면은 어떻게 되면 고소 고발 당하잖아요. 그럼 또 검찰이 예. 수사하고. 모든 걸 팩트를 체크해서 하기 어렵습니다. 의혹 제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의혹이 있으면 특히 정부에 대한 의혹이라든가 이런 걸 견제하기 위해서 제기하고 또 조사하고 이런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자칫 잘못 이런 권한을 주지 않으면은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지금같이 윤석열 정부 고소 고발 정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툭하면 대통령실에서 고소 고발하는데 네.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권한이 없으면은 이 권한은 국민 모두의 권한이라 보면 됩니다. 국민 모두의 권한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경기도청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윤석열 이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수사 압수수색 계속 네. 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하는 모습 하겠죠. 보면. 지금 음, 경기도가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럼 또 거기에서 감사 결과를 가지고 고소 고발할 것이고 계속 하지만은 뭐 파도 지금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럼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이번에 네.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될 거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이 이번이 끝이 아니라 계속 뭐 2번, 3번, 4번 네.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동의안이 뭐 2번, 3번, 4번 똑같이 국회로 넘어오게 된다면 과연 이거 다 부결시킬 수 있겠느냐? 그거는 이제 보수 언론에서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전 수단으로 봐요. 아하. 계속 이렇게 넘어오면은 네. 파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역풍이 불겠죠. 국민들은 우리 현명하잖아요. 네.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 대표 야당 탄압을 해도 너무한다. 해도 너무한다. 그런 여론이 일 겁니다.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계속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진짜 이거 야당 탄압하고 해도 너무한다라는 여론이 일겠죠. 저는 그 국민들께서는 현명하셔서 그걸 이제 진리를 정확하게 볼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들 민심이 네. 반응할 거다. 네, 네. 그런 말씀이시고 그럼 어제 이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도 신상 네. 발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영장 내용 네.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자신의 네. 입장을 얘기했고 또 의원들한테도 좀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죠. 이재명 예. 대표님도 왜냐하면은 그동안 직접 설명을 거의 안 하시고 하니까 이번에 사실 설명을. 의원들이 직접
듣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사실 직접 들어보면 확실히 더 신뢰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직접 좀 설명을 하셨고 네. 또 몇 분의 의원님들이 발언을 한 두 음. 분 정도 하셨는데 그 두 분들도 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아. 구속영장 청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단합해서 이걸 단합하자. 저지해야 음. 된다라는 투로 말씀을 하고 더 이상 뭐 많은 의원들의 얘기할 발언이 필요도 필요가 없다. 없어지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이제 발언한 사람이 서른 전재수 네. 의원이라고 이제 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비명계 의원이다, 네, 비명계 중진이다 이런 수식어를 받아왔는데 서른 의원조차도 네, 이거는 부결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말이 안 구속영장 된다. 보면은 아하. 그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가 갈 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고 네, 뭐 당론 정할 필요 없이 자유투표로 가는 거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네. 부결될 가능성이 큰데. 밖에서 뭐 비명이니 친명이니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하. 사실 철훈 의원님하고 국방위 같이 아, 해보면은 예, 예, 같이 하고 계시죠. 우리 민주당을 아주 사랑하고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강해요. 그래요? 예. 물론 경선 과정에서는 네. 그 이재명 후보로 완전히 정해지기 전에는 이낙연 후보를 그, 네. 지지하고, 지지하고 네. 또 그 캠프에 들어가서 있었죠. 액션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네. 그 이후에는 열심히 진짜 민주당을 이렇게 음. 그 사랑하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저께 네. 본인이 제일 먼저 나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해서 나가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만큼 지금 이 사안에 있어서는 특히 예, 그냥 이거를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또 생각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검찰에. 거의 다 우리 사실 민주당 네. 국회의원들께서는 지금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을 탄압할 때는 단결해야 된다. 똘똘 뭉쳐야 살아남지. 네. 여기에서 분열하면은 죽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사실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의 DNA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위기에 강한 민주당. 위기가 민주당.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시기가 민주당은 많았잖아요. 네. 옛날 과거 정부 때 그럼요. 그런 것도 다 견뎌낸 거죠. 네. 이게 다시 발현이 되고 있다. 네.